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주제로 시장감시본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 제가 후보 입장에서 여러 차례 왔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자유롭게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제가 말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기회를 뺏으면 좀 그렇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 중의 핵은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이유는 감시기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프리미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런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자유롭게 시작하시죠.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50여 명이 넘는 시장감시본부 직원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통령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귀한 기회인 만큼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감시심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홍 과장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제가 처음 진행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희 거래소에서는 그 시장 감시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착을 하게 되면 심리 단계를 통해서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좀 이슈가 됐었던 시세 조정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장내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 거래소와 또 금융당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좀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언론 보도나 혹은 회사 내부자 제보 등을 통해서 저희의 불공정 거래 조사 움직임을 좀 사전에 미리 포착을 하고 저희보다 좀 빨리 움직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충분하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서 좀 이러한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 단계에서 아무래도 유관기관들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실제 저희 기관과 관련 기관들이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좀 실질적으로 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아까 미리 좀 했는데, 일단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 그다음에 권한 확대, 이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건 인력 확대는 그냥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같은데,
예, 다만 이제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그건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고, 권한 확대 외에는 제가 미리 좀 알아봤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조사를 해서 빠져나가면 시장에 충격을 준다. 선의의 우리 투자자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좌 동결하자? 우리가 좀 우려하는 바는 일단 이 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장내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좀 포착을 해서 가장 빠르게 또 유관기관들과 신속하게 공조를 해서 해서 뭘 하자고?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거래 정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세력들이 장내에서 매도할 수 없도록 이러한 조치들을 조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같이 저희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세력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조치들이 신속하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거래 정지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거래 정지 권한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거래 정지를 하게 되면은 기존 투자자들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그래서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하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실하다면은 저희가 권한 같은 걸 좀 확대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네. 권한을? 어,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 개별 계좌의 거래 인출을 금지시킬 권한을 달라. 네, 이제 실제로 의심되는 계좌에. 예, 이제 그 의심되는 계좌에 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거래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을 하려면 좀 법원과도 저희가 좀 그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한을 추가 부여해 달라. 그렇게 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 정도로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행정당국이 검토해봐야 될 문제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의자라 쉽지 않고 많이 떨리셨을 텐데 연이어 질문을 또 포화를 해주셔서 저희 박수홍 과장이 거의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경제 박수 한번. 예, 경제 박수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래소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마땅히 바로 대답이 나오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뭐 정책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니까요.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당국이 토론해서 판단해야 되고 또 권한 부여 문제는 어쩌면 국회에 입법을 해야 될지도 모를 문제여서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뭐 최종 결론 내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발언자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사전예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현 과장입니다. 저도 앞에 순서의 발표자를 보고 많이 떨리기는 하는데 저는 자본시장의 상습적인 부정거래 세력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감시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부정거래 사건을 일부 다룬 경험이 있는데요. 부정거래 종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업들이 부실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정거래 사건들이 허위 과장성 정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에 매매 차익을 획득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은 아무래도 부실 직전의 기업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거나 아니면 우량 기업을 횡령 배임 등의 방식으로 부실화하는 과정에서 주가 부양 없이도 차익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부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 전반을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중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 처리를 통해 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원천이 좀 유인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우리 여기 관련 참모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메모할 거고 또 가능한 방법을 저희 찾아볼 거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이제 주가 조작, 시장 질서 훼손은 이제 통정 매매, 가짜 정보 뭐 이런 걸로 주가 올린 다음에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일단 이거부터 막는 게 중요하죠. 예. 핵심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다.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다 더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점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미리 발견하고 방어하는 거죠. 사실은 사후 처리는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전에 막는 건 여기서 거래소가 첫 번째로 지금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초기지 같은 건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뭐 권한이나 인력이나 아까 말씀하신 건 뭐 개인 기반 감시도 가능하게 달라. 그리고 조금 전 제안은 실제로 심각하면 공식적 결정이 나기 전에 시장 거래소 단계에서 종목 자체를 거래 정지하는 건 충격이 너무 크니까 뭐 필요한 경우는 하겠지만 개별 계좌 의심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개별 계좌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거래 정지시키고 계좌 동결하고 신속하게 심의해서 풀어주는 절차를 만들면 될 테니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부정거래 자체를 사전에 막는 거, 중간에도 막는 거, 사후에 엄정하게 처벌하는 거, 거기서 생기는 부당한 이익을 몇 배 이상 물어내게 만드는 과태료, 벌금, 징역형 뭐 이런 걸 최대한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다시는 주가 조정 꿈도 못 꾸게 하는 게 이제 목표고 그렇게 할 텐데 새로운 기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자본 인수해가지고 회사 재산을 빼먹는 거죠. 최근에 뭐 하나 있었죠? 제가 최근에 네. 지금 부서는 아니고 이전 부서. 아니 그러니까 종목이 네네. 최근에도 그런 게 논란이 되는 게 많잖아요. 자기 돈 안 들게 인수해가지고 그 인수 대금을 회사 자산을 팔아가지고 준다는 아주 중도금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네.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어쨌든 제재하고 만약에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방치돼 온 영역이라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거의 천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든든한 네. 부분을 얻은 느낌이고요. 지금 불공정 거래가 날로 진화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말 해줬는데 혹시 좀 이런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주실 직원분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일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보면 IP를 우회하거나 다수의 대포 계좌 등을 사용하는 등 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부당이득의 규모도 증가하고 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상장 기업 중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래소 시장 감시 및 심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시장 감시 및 심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적절하게 확대된다면 이와 같이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 거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개인 기반 감시를 허용해달라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정에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 정보 더하기 그 거래에 부정거래에 참여한 개인 계좌주들을 전부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예,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건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사람이 패턴을 보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유형을 보고 이게 일탈했는데 이거는 주가 조작 유형인데 이게 사람이 보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데 이런 건 원래 AI 전문이죠. 인공지능 전문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빨리 개발하는 게 동시에 해야 될 인력 확충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요. 네. 방금 대통령님께서 AI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 중에 아마 이쪽도 고민하고 있는 직원 그래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시죠. 제가 아까 얼핏 떠오른 생각이라서 구체적으로는 몰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감시 제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보입니다. 앉으셔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안성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길진 않지만 제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은 요즘 그 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좀 진흥화되고 있고 그런 진흥화를 통해서 저희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그런 시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장감 시스템의 고도화가 네.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그 해외 규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그런 시장 감시에 활용하려는 또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거래소도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AI 기술 같은 신기술 도입하는 것이 좀 많은 이제 고민과 우려가 있겠지만 또 이제 대통령께서 AI 시대를 맞이해서 네. 차세대 첨단 기술의 투자와 개발을 강조하신 만큼 국내 AI 기술 개발 발전과 함께 우리 시장감 시스템 고도화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화는 연구하시겠지만 지금도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는 거 자동 감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패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 눈으로 직접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 눈으로 들여다보는 세부적 행위도 인공지능에 맡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이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이나 뭐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은 인력을 대대적으로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저거 하면 반드시 걸릴 뿐만 아니라 손해가 더 크다. 이 사람들이 다 합리적 판단을 하잖아요. 이 불법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얻는 이익, 현실적 이익 더 하고 걸렸을 때 치를 대가 곱하기 걸릴 확률. 이걸 싹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압도적으로 이익이 크면 저지르는 거고 이게 비슷비슷하거나 이게 더 크다 이러면 절대 안 하겠죠. 이 적발 확률을 높여놔야 부정거래 시도 자체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단계는 인공지능 기다릴 수는 없고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게 일단 급선무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제를 옮겨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제도적이나 아니면 규제적으로 조금 더 건의사항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 2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박서정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많은 분들이 뭐 무자본 M&A 인수나 아니면 IP를 통한 뭐 계좌 적출, 뭐 AI 이런 신기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 하나의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심리 실무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법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정보 공개 시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정보 공개 시점 전에 매매를 했냐 후에 매매를 했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뭐 공시, 일간신문,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보도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어떤 온라인 뉴스를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망이 좀 더 정비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네요. 네. 근데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좀 네. 폐지원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시죠. 네. 그 뭐 해당 부서에 아마 관련 규정을 고치는 거고 입법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행이요. 네, 그럼 바로 고치도록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좀 메모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뭐 말씀하십시오. 그 자유롭게 주제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업무가 저희가 또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쪽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네, 공매도 부서에서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서서 해도 아 그러세요. 저희 일단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저는 지금 공매도 특별감리부에서 근무 중인 김지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NSDS는 지금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지금 투자자의 잔고 정보 그리고 이제 매매 정보를 결합을 해서 불법 공매도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적출 결과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직접 제재를 하지만 일부는 이제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를 하고 금감원에서 증선이 의결을 통해서 최종 제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NSDS 적출에서 최종 제재 결정까지 조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절차적 비효율성들을 미리 점검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 불만 사항 1, 2번이 공매도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하도 이 공매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인데 폐지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것도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MSCI 가입하려면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죠.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죠.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뭐 기간이나 규모나 담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억울하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게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심지어 공매도 물량 없이 매도하는 그런 거의 사기 행위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에 제재가 너무 늦다. 더하기 아마도 수위가 너무 낮다. 하나마나하다. 그런 거죠? 제재 수위 문제는 없어요? 제재하면 제대로 막 엄정하게 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말하기 증권위에서 네. 그리고 상급기관이라? 네. 이게 문제예요. 그게 뭐 상급기관이에요. 역할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일 뿐이지. 그냥 말씀하세요. 수위가 너무 낮아서 하나마나 물처분이다. 그런 거죠? 그 얘기를 차마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미리 했습니다. 아까. 일단 시기는 뭐 가능하면 이게 아까 우리 실장님 유덕현 경제수석이 실장이 다 챙기기는 어려울 텐데. 이거 어쨌든 최대한 처분 시기가 너무 늦다는 문제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게 아마 제대로 판단하려고 증권선물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요? 그거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이제 시기는 최대한 당겨보고 이게 처분 기관을 증선이 말고 다른 데다가 먼저 하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죠.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처분 수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의적 불법 공매도다. 이거는 고의 실수나 아니면 불법인 줄 모르고 관행에 의해서 한 번 그런 거는 좀 모르겠는데 알면서 고의로 한 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영업 정지, 기본적으로 영업 정지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거나 하면 아예 퇴출을 시켜버리는 걸로.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눈물 콧물 빼가지고 그거 먹어보겠다고 그런 법이 정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기관들은 그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돼요. 지금 최대한 그걸 필요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이런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그것도 개인도 아니고 기관이 그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걸리면 해외에 그쪽을 막을 길은 없겠지만 우리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보니까 아까 꽤 많이 적발하는 모양이던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때마다 저희 발언자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곤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나간 네. 이야기는 다른 기관에 나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을 해주시면. 뭐 그걸 보장하기는 좋겠습니다. 어려운데. 네, 그러나 그러면 저희가 불법 공매도 얘기 나온 김에 그 관련 부서에서 한 번만 더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매도 특별감리부에서 NSDS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재민 대리라고 합니다. 올해 3월 31일 공매도 전산화 조치가 완료되면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일부라도 불식시키고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NSDS는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잔고 보고를 기반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측에 1년마다 한 번씩 그 내부 통제에 대한 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부 통제 기준과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분명히 많은 어려운 점들을 이제 만났었을 겁니다. 여기가 어려운 자리이지만 건의 사항이나 바라는 점 같은 것을 이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좀 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전예방부 김은정 대리입니다. 저는 사이버 정보 분석팀에서 근무하며 온라인상의 부당한 종목 추천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튜브나 리딩방 등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고 불공정 거래 행위 또한 점점 더 정교해져 이러한 사이버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효율적인 시장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 시장에서의 시장 감시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해외 연수나 파견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SNS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감시본부 직원들이 해외의 선진 시장감시 시스템이나 어떤 기법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해외 연수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저한테 말하는 척하면서 이사장님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시장 감시 기술 기법이나 뭐 축적된 노하우 이런 거는 사실 교류하는 게 좋죠. 우리 이사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꼭 그 해외 안 나가도 요새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는데 꼭 그건 또 근무 동기, 업무 동기에 또 중요하니까 바람을 쐬면서 하는 게 또 좋은 측면이 있겠죠. 네.
좋은 훌륭한 동료를 위한 제안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사회 보시는 분도 공감도가 높으신 발언이었습니다. 매우 설레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님 어떻게 지금 저희가 시간이 벌써 11시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조금 더 네. 해도 될까요? 네, 뭐 예, 그러면 한 분 더 필요한 의견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감시제도부 김한송 대리입니다. 저는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 감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제도적 틈새를 노린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감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해 주시고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큰 시장인데 지금 법 외에 거의 반쯤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옛날에 튤립 국은 투기 사건이라고 너무 잘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자산으로 생각하면 진짜 자산이죠. 조개 껍데기도 한때 자산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건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 전문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하나의 미래 산업 중에 하나다. 김용범 실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잘 챙기실 겁니다. 네, 또.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자유롭게 준비된 거 다 끝났으면 안 준비된 거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안 준비된 거 해볼까요? 네. 네, 용기 있는 자리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우리 주식 투자자를 대표해서.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사전예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장주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감시라든지 불공정 거래 근절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증시 활성화랑 그리고 감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균형감 있게 가지고 가실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시죠. 시장은 가급적 자유롭게 그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규제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도 있는 거거든요. 규제는 다 나쁜 건 아니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시장이 시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규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강자들의 횡포, 특히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 방치할 경우는 그런 게 시장의 본성 아닙니까? 누구는 규칙을 지키는데 누구는 규칙을 안 지켜요. 그럼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규칙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거, 이것도 규제죠. 그런 측면에서는 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 뭐 완화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규제는 완화 폐지해야죠.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감시 규제와 시장의 활성화는 얼핏 상충하는 게 맞죠.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시 규제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실 그거죠. 코스피 5천은 사실 제가 이거 5천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후진국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잖아요. 뭐 순이익 비율도 낮고 배당도 안 해줘가지고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도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낮고
그리고 수시로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비정상적인 거를 고쳐야 자유롭게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돼도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게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 주로 얘기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제도적인 거지만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거.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정책, 기업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좀 알려줘야죠. 이게 완전 눈 감고 경제의 가장 해악이 큰 게 불확실성이죠. 예측 불가능성. 이게 경제에 아주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거를 제시를 하고 실제 실행을 해야죠. 이거 지금 현재 이게 좀 부족하죠. 거의 없다시피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걸로. 마치 조정간의 영희와 철수가 없는 태권부이라고나 할까. 뭔 짓을 할지 알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경제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정부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성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법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고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면 경제에 완전히 악영향이 오죠. 그래서 이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 이런 몇 가지 요소들만 좀 정상화되면 저는 대한민국 주가가 그러니까 정상평가를 받는 정도만 해도 전 2배를 넘길 거다. 당시 이때 한 2,400, 500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제가 출발할 때 도착할 때하고 지금하고 주가 변동폭이 어떤가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왔다 갔다 했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2,890.52인데 끝날 때쯤은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위로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조정이라고 봐야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상당히 정상화될 거고 정상화되면 2배 정도는 거의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이제 거기에 제가 장담을 했잖아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도 3,000원 갈 거다. 노력을 해야죠. 거기다 이제 산업 경제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집행이 시작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정화, 투명화를 위한 조치가 실질적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평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있는데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전부 부동산에 매달리고 그중 황금성이 있는 쉽게 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집이다 보니까 다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도 폭등하고 불안정하고 이게 또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그래서 대체 투자 수단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죠. 전 정책 목표상으로. 그럼 결국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 해가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국장 탈출하신 분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성남시장 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빨리 일찍 이사 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제가 국장 탈출하신 분들도 이제는 바꿔서 국장 환류 데려들어온 거 뭐라 그래 이걸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거 지능순이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저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중요해요.
이게 시장 정상화를 위한 1차 전초기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발견해내야죠. 신속하게 처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건부를 좀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숫자는 무지하게 많고 시가총액은 낮고 왜 그럴까? 아까 이사장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도 중요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끝내야 되면 그 말씀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아주 오래된 지금 휴면겜인데 제가 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친구 부탁으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 그게 또 참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제가 동원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너무 쉽구나. 그래가지고 소형 잡주를 엄청나게 사고 그야말로 그때 당시도 데이 트레이딩 비슷한 걸 하다가 IMF를 맞이했죠. 그때 제가 선물뿐만 아니고 옵션 중에서도 풋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전날 밤에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는 걸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지켜보다가 다음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완전히 깡통을 완벽하게 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걸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공직자라서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암소 사건 때문에 무슨 물적 불안이니 무슨 인수합병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란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게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게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뭐 그런 방식. 이소영 의원이 아마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늘려주는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게 좋겠죠. 뭐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가능한 방법들은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하여튼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거 빙자해가지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 저희 정책적 의지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시간 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대통령님 말씀 듣고 나니 정말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국장 재입장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당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모두 큰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